한국인들은 다들 초능력자인가 봐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본 이탈리아 스튜어디스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초능력자 같은 한국인 덕에 위기를 넘기고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경력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좀 많이 늦어져서 이제 갓 2년차가 되었는데 오늘은 한국인들과 관련된 특별한 제 경험과 인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비행을 할 때면 긴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신입 시기에는 정말 긴장해 있었어요. 원래 좀 담대한 성격인데 선배 승무원분들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네요. 선배 승무원분들은 이탈리아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습니다. 이륙 전 비행기에 동전을 엔진에 던진 중국인 이야기라든가 기내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지시를 지키지 않고 난동을 피운 중국인, 술에 취해서 한국이 싫다고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일본인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선배들이 일부러 긴장하라고 굵직한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좀 과장하는 거겠지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긴장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시절 일본으로의 비행에서 동양인 얼굴을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진상 중국인인가? 아니면 일본행 비행기인이 은근한 진상이라는 일본인 진상인가? 했었죠. 얼굴을 봐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기사 사람은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없지 등등. 혼자 온갖 생각을 머릿속으로 굴려가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승객은 비행기를 탈 때부터 다른 승객들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들었던 중국인들의 모습처럼 이륙 시 마음대로 좌석을 이동하려는 모습이 없었고 뭔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젠틀했고요. 비행을 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내식 서빙 때에도 알아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다 먹고서도 깔끔하게 뚜껑을 닫아 정리를 해두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야 하는 일이고 승객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아 매 순간이 떨렸던 제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의문이 쌓이더라고요. 들었던 거랑 다른데 선배들이 나를 놀렸구나 싶어서 선배들에게 물어봤죠. 선배님, 저 사람은 일반적인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가 봐요. 진상도 아니고 굉장히 매너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저 사람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야, 이사벨라. 한국인이야. 딱 봐도 구분이 되지 않아? 그런가? 사실 전 스튜어디스로 일하기 전까지는 동양권 사람들의 얼굴 구분을 잘하지 못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 구별법은 아주 쉽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하며 옷을 잘 입고 목소리가 아주 높지 않으며 행동이 굉장히 빠릿빠릿하다고 하더군요. 같은 말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게 해서 항공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무엇보다 굉장히 젠틀하고 동양인들 중 외모가 출중하고 신체 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기내식 서빙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뭘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꽤 잘생기기도 했었고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 내 첫 장거리 비행은 꽤 운이 좋군. 한국인과 함께하다니.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그 젠틀한 한국인 승객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기내식 서빙을 마치고 곧 불도 끌 때가 다가와 이제 좀 긴장이 풀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고 젠틀했던 한국인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인 거 있죠? 뭔가 큰일이 났다 싶어 물어보니 본인이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체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되지? 싶어서 의료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기내 방송을 해서 의료인을 찾을 수준은 아니고 체했으니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잘 시간인데 너무 민폐라고요. 와, 얼굴색이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남들을 배려하는구나. 확실히 한국인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약을 챙겨서 가져다 드렸는데요. 문제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선배들이 달려와서 저마다 해결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이 한국 남자의 체한 기운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심한 편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얼굴이 점점 더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보다 못해 저희는 의료 종사자를 찾는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 간호사가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진짜 해결되는구나 했는데 의료 종사자가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더군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착한 한국 남성은 자기도 체한 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비행이 순탄하네 어쩌네 입방정을 떨었던 내 탓인가 하며 뒤에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어떤 동양인 할머니께서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따님이 영어로 대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고 하시길래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앞자리 남자가 엄청 심하게 체했는데 약을 먹고 의료 종사자가 조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 설명을 전달받는 할머니 얼굴을 보셨어야 해요. 뭐 이런 걸로 이 난리들이야 라는 얼굴로 본인의 작은 가방을 뒤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혈당 체크하는 바늘을 꺼내시는 거예요. 체했다는데 혈당 체크용 바늘을 왜 꺼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옆자리 따님 말씀으로는 심하게 체하면 손을 바늘로 찔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는 체하면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바늘로 손을 찔러서 해결한다면서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결하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객이 다른 승객을 바늘로 찔러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남자가 괴로워하고 뒤에서는 바늘로 사람을 찌르겠다고 하고 제가 강하게 제지하니 할머니께서는 바늘을 넣으셨고 다시 앉으셨는데요. 남자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고민 끝에 선배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했을 때 손을 바늘로 찌른다고 뒷자리 한국인들이 이야기해요. 한번 찌르게 해볼까요? 의견이 반반 갈려서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저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인 방식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아닐 거다 였습니다. 고통으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뒷자리에 한국 할머니가 계시는데 당신을 바늘로 찌르면 좋아질 거라고 해요. 해보실래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자의 눈은 갑자기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빨리 그 할머니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 할머니를 남자 앞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당뇨 체혈침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남자 손을 주물주물 몇 번 하더니 엄지손가락 쪽을 갑자기 퍽 하고 찔렀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승무원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더 놀라웠던 건 남자의 엄지손가락에서 나온 피 색상이었습니다. 시커멓더라고요. 저 남자가 알고 보면 체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할머니는 남자의 반대편 엄지손가락도 퍽 하고 찔렀어요. 또 한 번 기내에는 세계 각국의 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끔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무섭다고 했죠. 저도 놀랐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 정확하게는 한국인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경탄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남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완전 멀쩡해졌거든요. 아, 물론 토하러 가긴 했어요. 근데 토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개운하다고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계셔서 살았다며 자기는 정말 운이 좋다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손을 내저으시고는 남자 등을 몇 번 두드려 주시곤 본인 자리로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주변 승객들과 저희 승무원들은 양쪽 엄지를 올려서 최고라는 표시 외에는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따님 말로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하던데 정말 초능력자 같은 코리아 레이디였어요. 대소동이 마무리되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스펙터클한 비행이었어요. 저는 이때 일본에 도착해서 3일가량 머무르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을 막 시작했던 터라 일본에 온 김에 휴가를 써서 가까운 한국도 가고 친구도 볼 생각이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시아권 나라에 간 거라 꽤 설렜는데요. 일본에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일본 별로 볼 거 없는데 음식도 그냥 그렇고 굳이 일본을 며칠 둘러볼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디저트가 유명하다는데 이탈리아 디저트들이 훨씬 맛있다는 생각뿐이었고 지루했죠. 아, 확실한 성과는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을 많이 보니 이제 한 번에 구분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보니 선배들이 말했던 차이가 이거였구나 싶었죠. 일본 여행이 워낙 별 감흥이 없던 탓에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사실 좀 심드렁했습니다. 아시아는 거기서 거기일 테니 한국 관광은 됐고 친구나 보고 이탈리아로 빨리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호들갑인 거예요.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준 건 고마웠는데 피곤하고 관광 생각이 없다는 제 등을 찰싹 때리면서 한국에 와서 그러는 게 어딨냐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감흥이고 뭐고 이 수다스러운 친구 때문에 정신이 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손에 이끌려 경복궁 근처의 삼계탕집에 갔습니다.
취업해서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나요. 친구가 맛있는 음식은 다 한국에 있다며 데려갔으니 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따라갔죠.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라더니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메뉴판에 어떻게 먹는지 안내가 외국어로 된 걸로 봐서 친구가 제대로 데려왔단 느낌이었어요. 한국 전통가옥 같은 느낌으로 된 건물도 멋졌는데 나온 음식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고소해서 뽀얀 국물을 계속 떠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이 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처음 와본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옆 테이블 사람도 자꾸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더 이상 삼계탕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일본행 비행기. 체에서 고생했던 한국 남자. 너무 놀라서 깨악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너무 컸는지 옆 테이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자가 절 보고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했는데 자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한국 할머니를 불러줘서 자기가 살았다며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어떻게 이 남자는 한국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쿄로 비행을 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한국에 와 있냐고요. 그 항공사는 한국으로 오는 노선이 없다면서요. 뭐야 나랑 똑같은 걸 궁금해했잖아. 뭔가 약간 수줍어지려는 순간 호기심에 가득 찬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라?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세요? 전 이사벨라 친구예요. 로 시작한 친구의 대화에 당황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와 그 한국 남자 일행은 한국의 디저트 가게에 앉아있더라고요. 남자 말로는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출장을 갔고 일본 친구가 한국 관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같이 관광할 거라고요. 아 그런데 친구 입을 좀 막고 싶었어요. 우리 이사벨라도 관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끼리 관광을 해야 하니 한국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친구 덕에 남자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승훈이었어요. 그런데 이 승훈 씨가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주책을 떨어서 얘 뭐야 할 법도 한데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처를 교환하고 진짜 관광도 같이 하기로 했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친구에게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애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했더니 절 비웃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가볍지도 않고 굉장히 젠틀해. 그리고 왼손에 반지도 없던데?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일본 남자애를 데려와서 같이 관광을 하겠니? 무엇보다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니까. 난 느낌이 왔어.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이탈리아 여자 둘과 한국 남자 하나, 일본 남자 하나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관광을 이끌어주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한국어를 좀 할 줄 알지만 아직 한참 배워야 하는 수준이라 친구를 믿고 어딘가를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떨결에 2명의 외국 여자까지 관광을 시켜줘야 하는 승훈 씨 입장도 곤란했을 텐데 배려도 잘해주고 참 친절했습니다. 많이 걸을 땐 가방을 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승훈 씨의 매너에 적응해버린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로맨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많이 가볍거든요. 그런데 승훈 씨는 진지함과 유머러스함이 다 있었어요. 이탈리아 유학을 와서 이탈리아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탈리아어도 수준급으로 잘해서 소통하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 친구가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했던 한국의 장점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승훈 씨가 말하는 한국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는지 참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친해져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이 맞추기로 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승훈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요. 결말이요? 다들 예상하시듯 진지하다 못해 아주 깊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답니다. 승훈 씨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승훈 씨에게 절 각인시켜준 한국 할머니 그리고 친해질 수 있게 같이 관광을 하게 해준 친구에게 참 고마워요. 친구 말대로 한국 남자는 이탈리아 남자들에 비해서 아주 젠틀하고 진중했습니다. 매너도 아주 좋고요. 아, 좀 특이한 면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응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 같지 않아서 좀 생소했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관리가 철저하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나가고 저녁에도 샤워를 하는데 좀 더운 날이면 중간에도 샤워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자주 씻어서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려도 나쁜 치취가 전혀 없더군요.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는데도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다니 정말 부러워요. 승훈 씨를 만나다가 다른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유럽인 특유의 체취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마를 찌푸리게 되곤 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 남자는 밥도 좀 많이 먹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빵이나 파스타는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한국식 밥을 잘 요리해서 먹는데 저도 이제 꽤 입맛을 들였습니다. 먹는 양을 보면 그때 많이 먹어서 체했던 것 같은데 승훈 씨 말로는 갑갑한 기내에서 기내식이 계속 빵, 파스타 같은 것들만 나오니 소화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승훈 씨가 심하게 체했을 때 초능력자 같은 한국 할머니가 등장해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승훈 씨가 제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고 도착지였던 도쿄도 아닌 서울의 삼계탕집에서 만난 승훈 씨까지 꼭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매사 감사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아서 조만간 한국으로 승훈 씨 부모님을 다시 뵈러 갈 예정인데요. 사실 제 첫 한국 관광은 승훈 씨에 대한 기억만 있어서 이번에 가면 한국의 명소를 제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을 하면서 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아, 맞다. 정작 제 친구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아직 못 만났다고 울상인데 구독자분들 중 좋은 한국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이제 곧잘하고 좀 정신없고 수다스러워서 그렇지 애가 착하긴 착하거든요. 오늘은 한국 남성과 우연한 기회에 교제하게 된 이탈리아 스튜어디스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